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죠. 파월 풋을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수출 제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또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기대되었던 연준 풋, 네. 이 두 개가 다 무산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다시 또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관세 조치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당장 개입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자 투자자들의 또 연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고 ASML의 실적에서도 또 시장은 다소 실망한 모습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정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퇴출을 위해서 법규 위반 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는 2,440선,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엔 700선을 하회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은행, 증권을 비롯한 금융주 그리고 음식료 섹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방어주를 찾아 나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고율 관세 정책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와 오늘 진행되는 또 금통위에 대한 전망과 기준금리 정책 결정 후 국내 경제 상황까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중 무역 전쟁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 반도체 칩 전쟁으로까지 확전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히토류 수출 제한부터 보잉의 항공기 인도 중단 등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이에 질세라 저상향 AR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규제는 영구적일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글로벌 기술주들이 전부 주저앉았는데요. 여기에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연준 풋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1.73%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24%, 3.07% 급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무역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된 엔비디아는 무려 7%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수출을 무기한 제한하면서 이번 1분기에만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또 같은 규제를 떠안게 된 AMD도 오늘 7% 넘게 폭락했고요. 그 밖에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전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1분기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 5% 가까이 떨어졌고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43%,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오늘 시장에 주저앉은 데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등 기업들의 대중 수출 규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번 규제가 나온 후 월가와 외신에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로 올해 엔비디아 매출이 14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고요. 또 인베스코 자산운용은 이 같은 정책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사에서는 잇따라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에서 160달러로, 8%러는 175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ASML마저 개장 전에 부진한 1분기 수주액을 공개하면서 반도체주는 일제히 휘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관세에 따른 여파가 우려된다면서 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도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관세 정책이 경제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관세가 높다면서 관세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또 성장 독려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또 파월 의장은 금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 더 큰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입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화정책 조정은 아직 멀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들 보면 3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 대비해서 급증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관세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이번 수치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3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1.4% 급증하면서 2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8.8% 증가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 성구매 수요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증가율이 확실히 헤드라인 소매 판매와 대비해서는 적긴 했는데요.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직전치보다도 낮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3월 산업 생산 지수는 103.9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다만 제조업 지수는 0.3%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조업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ISM 조사를 보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번 달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를 필두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면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요. 최근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금에 대한 매수세를 더 부추겼습니다. 간밤 금 선물은 3.48% 뛰어오르면서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뛰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2달러, 6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운송하는 중국의 유조선에 대해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란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수익률도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밤새 시장을 끌어내린 엔비디아 이슈에 주목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엔비디아가 양국 사이 최대 협상 카드가 됐다 짚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사양이 낮은 H20 칩을 중국에 팔았지만 이제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엔비디아를 얼마나 흔들 것인지 보여준다 신문을 설명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번 수출 규제 강화로 실적 전망을 높여가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습니다. 또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 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되기 불과 하루 전 엔비디아가 미국 내 AI 슈퍼컴퓨터 제조를 위해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발표했다는 점인데요. 저널은 미국 내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마음을 돌리기엔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짚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이 업계에서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수주와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 흐름을 부추겼습니다. 1분기 순예약은 전분기와 비교해 절반 넘게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도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친 데다 이번 분기 매출 전망 역시 예상보다 낮은 72억 유로에서 77억 유로 사이로 잡았습니다. 관세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예고한 상태인데 이 업계는 무역 전쟁 고조로 ASML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영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구글 소식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이 독점금지법 학자인 오브룩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총 50억 파운드, 우리 돈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선 법원에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글은 이번 소송 외에도 온라인 쇼핑 사용자가 높은 광고비 부담을 떠안는다거나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도 한번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국가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한참 밖에 있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고, 또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과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옹호해오던 다이먼은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비판적 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 소식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1분기 판매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신차 등록은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11%포인트 넘게 줄어 40%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빠지질 않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인 만큼 최측근인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영업 실적에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모습이고요. 또 이 밖에도 관세 전쟁이 가열되면서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등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 운송 계획이 중단돼 생산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O3를 선보인 오픈 AI 소식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가장 정교한 추론 모델로 텍스트를 넘어서 이제 이미지만으로도 직접 생각할 수 있는 첫 모델이다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챗GPT 플러스와 프로 등 유료 고객들에게 제공되고요. 이 밖에도 AI 코딩 편집기 윈드서프의 개발사인 코디움을 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인데요. 수출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향후 H20을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엔비디아가 타격을 입자 우리 반도체 주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편 업계에선 H20의 수출 제한 조치가 SK 하이닉스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중국 외의 국가에 수출되는 AI 칩에 탑재되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수위 높은 압박이 전 세계 AI 시장의 위축과 또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KC텍 6.5% 하락했고 테크윙도 6.5% 빠졌고요. DI도 6% 넘게 하락했고 STI와 PSK홀딩스도 5%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주도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브리짓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임상 실패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 임상 실패로 시장에선 브리짓바이오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한두 달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브리짓바이오 테라퓨틱스 하한가 기록했고요. 우유제약도 14% 가까이 빠졌고 인벤티지랩 9.81%, 에드바이오텍도 7.53% 하락했고 보로노이도 7% 가까이 약세 보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AI 변호사와 AI 홈다터 서비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가 세계적인 트렌드인 만큼 기존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 직역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홈닥터 합법화의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AI 서비스 확산과도 연계돼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케어랩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인성정보도 27% 넘게 올랐고 유비케어 13.31%, 블루엠텍도 13% 가까이 올랐고 비트컴퓨터 8.26% 강세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약 경쟁 가운데 가장 불이 붙은 분야는 AI인데요. 먼저 이재명 전 대표는 AI 100조 원 투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서 본격적인 K-AI 시대를 다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어제 출범한 정책 싱크테크인 성장과 통합에선 AI 정부 구성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보다 규모를 더 키운 AI 200조 원 투자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AI 인프라에 150조 원, 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도 AI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AI의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먼저 퓨리오사 AI의 협력업체인 포바이포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스카이도 상한가 기록했고 심플랫폼 25.48%, 아이스크림 에듀도 16% 가까이 올랐고 이에이트도 9.9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증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고래 싸움에 K 반도체 새우 등만 터지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또 하락에 대한 우려를 안고 출발해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 어제 장 막판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 1.8%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날아온 몇 가지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H20칩 중국 수출 규제, 그리고 ASML 1분기 수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타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1분기 5.4% 깜짝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게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보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이유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중 고래 싸움에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또 한 번 빼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4,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153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3,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는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여기서도 1,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 89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2,325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3%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H20칩 중국 수출 규제 여파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기아도 1,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2%, KB금융 2.56% 상승하면서 시총 10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오롱티슈진까지 모두 약세를 기록했고요. HLB와 휴젤, 클래시스만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20전 상승한 1,426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작용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성장 둔화 경고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데다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기록한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 1,415원 선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7% 가까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의 중국 수출 제한에 따라 5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국내 증시 이미 어제 이 부분을 선반영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가 동반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며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이 13%로 상대적으로 낮고 고마진 GPU, CPU가 높아서 이 규제로 인한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올해 4개 기업에서만 블랙외 360만 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GPU와 맞닿아 있는 기업들은 충격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주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요. SK하이닉스의 HBM 생산의 필수 장비인 TC본더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와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후발주자인 한화세미텍 제품을 구입하자 한미반도체가 이에 반발해 TC본더 가격을 28%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장비 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사태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 2월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었는데 이번엔 어떤 발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웹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이 중동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정치 테마적인 재료까지 붙었습니다. 웹툰주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선긋기까지 원투펀치에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54,100원. SK하이닉스도 1.49% 약세로 171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7%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33만 9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9% 소폭 오름세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도 0.61%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8만 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5% 약세로 거래가 36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54%, 1.6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만 5,800원에 거래됩니다. HLB가 1.1% 상승하며 5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반면 에코프로도 1.7%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7,2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6만 6,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어제 엔비디아 중국 수출 통제 소식을 선반영했지만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아직까지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 클 수 있으니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거를 뭔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느낌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 고물가. 그래서 일단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고 물가가 안정돼야 이제 건전한 노동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결국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였고 예. 어제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네. 뉴욕 이코노믹 클럽 이런 등등에서 행사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일단 사회자가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다는 라구람 라잔 학계에서는 꽤나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가 또 묵직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니까 그 참석자들이 파월의 발언에 특히 마지막 연방준비제도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꽤나 긴 박수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다들 좀 딴 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못마땅한 것 같고 그렇죠. 파월 의장은 이제 연임 같은데 전혀 마음 벌써 다 떠난 것 같더라고요. 할 말 다 하더만. 기대를 그냥 내려놨겠죠. 큰 기대를 안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또 파월에게 또 일시적이라는 진단은 또 틀렸다는 게 이번에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했던 게 또 이제 바뀐 거죠. 연내 개선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렇게 상황. 또 Q&A 맞아요. 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한 며칠 또 이렇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고. 유연한 사고고.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뷰를 계속 바꾼다라는 거 자체는 또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머니쇼 진행자나 패널 분들 다 유연하시고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유연하신데 시장 자체가 생물체 같잖아요. 그 유연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유연하다기보다는 좀 무모해 보이는 분이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보니까 유연한 일반인들이 힘듭니다 지금. 지금 일본도 예. 지금 일본 내에서 그 언론들 분위기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그 일본 이제 관세 협상하러 가는데 트럼프가 직접 그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미국 측 얘기를 듣고 그럼 다시 이제 일본 와서 뭔가 이제 교섭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직접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시진핑 주석 최고 정상이 와가지고 바로 트럼프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 그런 걸 원하지 말고 진짜 책임감 있는 그 협상 대표단을 해서 말이 되고 그걸 하자는데 이제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좀 확실히 좀 피곤하긴 피곤한 분입니다.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은데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점검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안녕하세요. 대표님. 참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상 쓰고 하기는 싫고. 우리 이 대표님 이제 증권사에 계시다가 독립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 1년 같습니다. 3개월. 예. 어떻게 좀 더 자유로우신가요? 이렇게 뷰를 말씀하시니까. 일단 증권사에 있을 때는 조금 제약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지금은 좀 되게 자유롭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딱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긴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에 9.11 테러 같은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본격화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지금 지수는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지금 물건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재고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네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뭐 100몇 프로, 200몇 프로 해봐야 사실은 서로 무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침에 이제 또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홍콩을 통한 이제 우편물조차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편물이요? 우편물까지요? 예. 우편물을 어떻게 홍콩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우편물을 네. 홍콩 정부에서 못 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중국 나름 그러면 미국에 대한 압박인가요? 그것도? 진짜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뭐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우회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맞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우리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게 그 서로 싸운 것 같지만 교역량은 더 늘었거든요. 네. 그 오죽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예. 바이든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면 너희들이 이제 소포 불련돼 800불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안 보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결국엔 극단으로 치닫는 건데 예. 항상 보면 극단으로 치닫아야 협상이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달, 이번 달 내에 되느냐, 아니면 5월 달까지 끌고 가느냐, 6월까지 끌고 가느냐,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가장 불신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게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깝다. 그러죠. 네네. 예. 뭐 네. 채권 금리가 뭐 0.5%씩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실 브라질 국채 금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예, 미국 금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판세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테러를 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트럼프가 좀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중국이랑 중국은 나름 잘 싸우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준비를 되게 잘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근데 이제 뭐 또 미국이 이러면 워낙 친중 소리 듣는 거 아시죠? 아 약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저를 욕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친중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일당 네. 독재 국가잖아요, 사실은. 지금 독재 국가랑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뭐 인민들한테 그런 거죠. 뭐 야 좀 참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지금 거죠. 젊은 세대야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네. 연세가 좀 되는 세대 같으면은 배 곪고 뭐 이렇게 견디는 거는 이력이 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재밌는 건 또 지금 전 세계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극우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극우화. 아, 근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공산당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지금 애국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얼마 전에 중국의 애니메이션이 뭐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99%본 거죠. 아, 그럼 반미 정서도 굉장히 심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지배층들은 되게 친미거든요. 그렇죠. 드러나진 예, 않지만 예. 대부분 다 미국 유학 출신들이고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영어로 얘기한다라고. 애들 다 미국 공부시켜 예. 보냈을 근데 테고. 이제 네.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젊은이들은 반미 정서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폰이랑 테슬라라고 하니까 예. 예, 그것도 사실 좀 그렇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일단은 지금 싸움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좀 어느 시그널이 어떻게 누가 접고 들어가느냐 예, 싸움일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국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월마트가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월마트요? 예. 어떤 의미예요? 지금 재고 중국산이 거의 한 60% 정도 될 텐데 아 거기 매장에 보면은 예.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중국산이 많죠.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심지어 일본말 써 있는 것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재고 소진이 끝나는 시기 전에 협상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간밤에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잖아요. 이게 예.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구매, 그렇죠. 아니면 사재기죠. 사재기. 예, 그래서 관세 부과되기 전에 네, 예. 쌀 때 미리 사자.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2년 내 최대 증가폭이라고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전쟁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주사기 하나도 없고 마스크도 예, 없고 맞아요. 이랬던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이강인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숙명이 있다라고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러다가는 주사기 수입하는데 관세가 245% 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사기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145%가 아니고 그 245%라는 관세율이 잠시 헉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게 245%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주사기 품목별로 같은 품목별로 품목별로 따져보면 뭐 스마트폰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예. 뭐 오히려 이제 주사기는 뭐 245%, 뭐 그다음에 배터리는 155% 이게 다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예. 그 상호 관세를 붙이고 기본 관세 붙이고 펜타닐 관련 관세 붙이고 뭐 이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월마트를 채우고 있는 물건들이 다 사라지면 가격을 계속 품목별로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 좋게 얘기하면 최근에 지금 미국이 빨리 협상하려고 하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빨리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보면 중국을 이 나라들을 다 통틀어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과정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는 더 되는데 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곧 끝나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또 오늘 어제 미국이 많이 빠져서 오늘 걱정 되게 많이 하실 텐데 네. 어제 우리는 또 미리 맞았죠. 그러게 어제 오후 들어서 뭔가 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밤에 장 끝나고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예, H24 뭐 예. 수출 중단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예. 이미 시장은 그거 알고 다 미리 반영을 시켰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국내 있습니다. 증시는. 예,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을 예. 더 따라가니까 네. 지금 오히려 좀 나스닥 선물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엔비디아도 지금 장 마감 이후 어제 뭐 본장에서는 6.87%나 빠졌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냥 한 90센트, 예. 0.86%. 그 어제로 얼추 뭐 반영은 했다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지금 뭐 핀비즈의 그 S&P 그 왜 시뻘겋고 퍼렇고 해서 그 시총별로 그걸 보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3.66%, 애플이 3.89%, 엔비디아가 6.87% 뭐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나스닥의 지수 하락폭이 3% 조금 여기에 거칠 수 있냐 말이죠. 테슬라가 6% 빠지고. 예전부터 그거 굉장히 참 신기해. 의문시하셨어. 시총 큰 그 상위 종목들의 낙폭을 볼 것 같으면 지수는 박살이 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덜 빠지니까. 그렇다고 남들이 다른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일단 지금은 빅텍 위주로 해서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더 커진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중견주들이라든지 뭐 내수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방어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고려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국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 이른바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학개미 분들이 또 그런 빅테크 쪽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과연 저 시총 한 1조 하는 종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한 10위 안에권 정도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분들이 처음에 아마 테슬라로 많이 시작을 하셨을 거고. 예, 그렇겠죠. 예, 한때는 테슬라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제일 많았고, 이제 뭐 점점 공부하면서 뭐 아이온 큐브도 시작해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증권사가 그 사이에 미국 주식을 굉장히 밀면서 종목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들이. 왜냐하면 대형주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예. 또 중소형주 뭐 그다음에 뭐 QQQ 뭐 그다음에 예.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금으로 사실 거 아니면 당분간은 레버리지 쓰는 거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한 방에 가실 수 있다. 예,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거 안 써가지고 증권회사 오래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신용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을 건 아닌 거죠. 좀 회사 입장 신용도 쓰고 레버리지도 일으켜줘야 되게 이게 좋아하죠 그거를. 그 이자 비용, 이자 수익도 늘고 이럴 텐데. 직원 측에서도 좋습니다. 뭐 실적이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지키는 거니까. 아니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외모는 파월처럼 생긴 분이 그러니까 조용조용 지금 조금 레버리지 막 영업하고 다니시고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 거 쓴다 그러면 제가 화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 말입니다. 어제
사실 미국 장 열리기 전에 나왔던 재료잖아요.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예. H20. 이게 이 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칩이에요? H20이 네. 우리가 이제 H200, 뭐 H300 이런 네. 거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구조는 똑같은데 네. HBM과 GPU 사이의 통로를 좀 적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사양 아니에요? 저사양이라고 하기에는 예. 거의 비슷한 사양을 쓰는데 그래요? 사양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길을 좀 적게 내놓은 거죠. 속도를 좀 느리게. 좀 길을 많이 내놓으면 속도가 더 빠를 텐데.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하는 이제 연산에서 넘겨주고 저장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을 원래 이제 최고 사양보다는 좀 통로수를 줄여놓은 게 그냥 H20. 저걸 갖다가 그러면 수출 통제를 하면은 중국 쪽에서 입는 타격이 어느 정도길래요? 지금 당장은 이제 그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구매를 이미 선구매해서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 예. 물량이 있는데 그 예. 물량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하웨이에서 거의 H100 수준의 칩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통제를 하면 네. 중국 반도체 기업만 논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중국이 안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역발상으로 중국 반도체 주식을 사셔야 된다. 하하. 정부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면 드라이브를 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생산시설을 빨리 확충하고 이걸 대비를 할 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H20이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은 엔비디아죠. 그렇죠. 지금 뭐 한 55억 달러 분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전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1%, 뭐 마이너면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H20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거는. 네. 근데 지금 우회로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국 내 그 엔비디아 관련된 AI 칩이 약 150만 장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4,000장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물량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은 당장 볼 건 아니고 앞으로의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회 수출로 샀던 물량까지 없어지겠죠. 그것도 막을 겁니다 아마 미국이. 예. 그럼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한 30% 이상 타격받을 수도 있다. 엔비디아 단기간에는. 실적이. 그 물량을 이제 다른 데서 사주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사주면 되죠. 지금은 줄 서도 못 샀는데 이제 정부들이 막 살려고 할 때 빅테크 위주로 줬단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양, 뭐 몇십만 장씩 주문하는 데 위주로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소소하게 한 1만 장, 5만 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기업이나 고객들 정부 쪽으로 뭐 판매처는 돌릴 수 있을 거로 보는데 단기간에는 아마 H20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때 일종의 뭐 엔비디아의 대체제 형식으로 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인데 그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아는데 명분이 중요하죠. 지금 명분이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이거 이미 4월 9일 날 확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 통제되는 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한테 안 알려줬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정부 탓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뒀다라는 얘기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트럼프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아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보여주기 굉장히 좋죠. 당장은 중국은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주가라는 건 뭐냐면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가죠. 투자금이.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중국 정부는 화웨이나 뭐 SMIC나 이런 회사에다가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죠. 지금 5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앞서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뭐 한 30%. 근데 이걸 못 사주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매출에 이제 타격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으로 가장
이렇게 크게 이제 비중이 큰 나라인데 네. 그럼 제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출을 해야 그게 기업들 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때려버리고 또 다른 나라가 만약에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건다라고 하면 그러면 중국은 그 재고를 누가 소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사실은 손해 보죠. 예. 네, 당연히 이것도 당연한 그러면 이걸 거죠. 중국도 준비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예전에는 한 뭐 높을 때는 25%까지 예. 됐었는데 지금은 한 11%? 중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전체 미국 수출 이외의 물량. 국가들까지도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은 없죠. 당장 장장 자기 나라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말을 들을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본토에 있는 기업들 만약에 네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공산품 만드는 회사들은 타격을 볼 수 있겠죠. 막 밀어내기로 더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알리라든지 뭐 테무 이런 거 이제 많이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밀어내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타격을 받고 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타격을 받는데 이제 누가 잘 버틸 수 있느냐의 차이에서 보면 네. 미국은 저것도 이러면 또 친중파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미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의 거의 60%가 중국산이라고 보면 중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 쓰는 게 사실은 없죠. 브랜드는 메이드 인 USA가 있는데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가 있지만 다 중국에서 만들죠. 예,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메이드 바이. 그렇죠. 그렇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무기는 사실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공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테슬라고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핸드폰은 아이폰인데 아이폰. 예. 그거를 판매 중단시켜 버리면 중국 내에서 못 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건 테슬라고 애플이겠죠. 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된 내용인가요? 미국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네. 뭐 퇴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사를 한다? 현재는 그냥 뭐 썰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자, 압박? 압박 카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틱톡 관련돼서도 정 정부에서는 안 된다, 퇴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트럼프가 또 완화적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결국엔 그러면 양쪽 다 서로의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애플, 테슬라가 지금 월마트랑 세 개가 볼모로 잡혀 있는 게 네. 미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업들을 또 볼모로 잡고 있죠. 그게 한 200 지금 뉴욕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286개 정도. 예. 지금 뭐 의미 있는 기업은 사실 근데 뭐 한 크게만 10개 정도. 예, 예. 뭐 알리바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런데 이 대표께서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요 돌출 악재는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하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9.11 때를 언급하신 거는 예.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 그러면 한 미국은 한 4월 7일 정도 우리는 4월 9일 정도에 대충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건데 일단 뭐 여기서 협상 단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만 나와도 예. 협상이 되는 게 사실 예. 뭐 5월 달에 될지 완료가 예. 6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뭐 두 분 생일이 또 뭐 6월 달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 차이에 하루 차이. 예, 그러니까 예.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6월 14일, 6월 15일인가 예, 그럴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극적인 타결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웃긴 보도도 있던데. 아, 생일 기념으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연락을 누가 지금 전화를 먼저 하냐. 그렇죠.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제 얘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줬다. 무조건 자꾸 뭐 계속 숫자만 올리지 말고 협상단을 정확히 누구랑 협상해야 될지 무슨 내용을 바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뭐 대만 관련된 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시작해서 대충 가이드라인이 줬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미국이 재밌는 건 중국한테 압박은 하는데 뭐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 사람 좀 그거 하죠. 협상하자는데
상대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트럼프 협상 전략일 수도 있는데 모호함, 모호성. 모호하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최대한 경우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하는- 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측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미국은 예. 미국에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래스카 해달라. 그다음에 예. 우리 주한미군 관련돼서 방위비 분담금 너 한 10배 더 내. 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중국한테는 정확하게 뭘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난처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는 이제 무역이 중단돼서 한 달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악소리가 나오겠죠. 어디서든지 간에 중국에서도 나올 거고 미국에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은 누르는 나라고 미국은 분출하는 나라죠. 민주주의와 이런 독재 국가가 싸우면 민주주의가 집니다. 점잖은 쪽이 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급하다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2,428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0.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4,6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3,1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기아가 2%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8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3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상승분 또 하루 만에 좀 반납하는 형국이고 HD현대중공업은 0.9%, 1%가량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 좀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6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5천 원. 에코프로는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7,350원.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2천 원. 클래시스가 1.5%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3,700원. 리가캠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7천 원.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좌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뭐 사실 먼저 좀 매를 맞은 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됐건 호재가 됐건 네. 재료의 성격 자체가 네, 새로운 건 현재 없잖아요. 없죠. 예, 계속해서 네. 관세, 무역 네. 전쟁 뭐 그런 상황에 서로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막 체중 실린 펀치를 주고받는 정도는 아니고 네. 막 그런 상황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한번 크게 변동성 한번 확대를 우리가 4월 초에 경험했고 예.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뭐 오히려 야간 선물보다도 오히려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네요. 뭐 미국 지수선물 흐름도 좋고 해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거나 뭐 달러는 약세고 이 부분이 언제는 뭐 환율만 꺾여서 원화 강세로 가주면은 금방 외국인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 하나도 뭐 맞는 게 없어 보면 시장. 금 가격은 또 좀 고공행진이고 네. 다시. 예. 거기다가 또 이란 뭐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명분 쌓는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란을 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핵 협상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니 지금 이 대표님 네. 이제 우리 수급 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4월 2일 날 미국에서 그 관세 발표가 있었고 그럼 우리 4월 3일부터 어제까지 어떤가 싶었더니 뭐 코스피만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8조를 팔고
개인이 한 5조 가까이 사고 기관도 2조를 샀는데 그중에 기관은 보니까 연기금이 1조 6천억을 샀는데 금년 들어서는 보니 외국인이 현물만 봅니다. 15조 5천억을 팔았고 개인 3조 5천억 사고 기관 5조를 샀는데 뭐 기타 법인도 많이 샀네. 6조를 샀으니까. 네. 그런데 연기금이 5조 5천억 금년 들어서 네. 이게 처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빠져놓으니 연기금에서 채워야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주식 부분이 저절로 줄어들었고 네, 맞습니다. 이걸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연기금은 들어왔다. 네. 얼추 다 채워지지 않았나요? 아직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까지 통계만 나와 있던데 연말까지 네, 네. 그 통계를 보면 한 비중이 한 11%, 예. 11.5% 예.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올 들어 산 것까지 하면 한 13%까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비중이잖아요. 비중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그 안에 채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해외 주식이 한 35.5% 정도였습니다. 네. 해외 비중도 또 줄어들었겠죠. 아 그렇겠네. 네. 평가 금액이 네, 네. 작년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했는데 예. 뭐 일부 뭐 매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비중이 줄어든 한국 주식을 일부 산다. 예. 라는 게 이제 톤이었고 올해 또 많이 샀으니까 더 많이 너무 많이 지금 늘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팔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사는 걸로 보이고요. 비중 자체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튀어도 결국에는 다시 또 비중을 한 11%에서 12% 사이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러면 또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게 올라가면 비중이 줄겠죠. 그럼 미국 주식은 안 살까요, 다시? 지금 사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면 또 더 담을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기 때문에 예. 예, 급락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이제 기준선을 밑으로 하회하면 또 사는 거고 최근에 뭐 채권도 사실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아마 좀 비중이 좀 이렇게 뭐 그걸 보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 중단하게 되면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고 나면 연기금이 매수 중단하는 정도 시기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시기가 다시 외국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가 중단이 될 시점이 되면 예.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 지금 우리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히려 팔았죠. 그렇죠. 들어와서. 예. 공매도도 오히려 더 늘어났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중소형주들 보면 공매도 과다가 걸리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예. 공매도가 쇼스퀴즈 나오면서 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물론 공매도에서 성공한 데는 지금 2차 전지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 제약바이오는 실패했고요. 펩트론은 공매도 과다 걸리고 나서 상한가 같습니다. 펩트론 시세가 약간 공매도 후유증도 있나요, 거기에? 그게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위로 이제 누군가 올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또 사야 되니까. 예, 쇼커버리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못 버티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오는 거죠. 네. 공매도 치는 쪽에서는 네.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가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물 흐름만 보시는 게 맞다. 선물. 아직 선물? 예. 선물은 뭐 샀다 팔았다 해서 요즘. 근데 그냥 그날 사야 올라가는 거고 그날 사면 그날 오르는 거고. 예, 뭐 사다가 팔면 빠지고 네. 어제도 보면 한 11시쯤부터 갑자기 선물을 급격하게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거의 의미가 없다. 네네. 외국인들의 현물은 거의 예. 어, 그리고 예. 기타 법인 뭐 많이 사셨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아직은 외국인들은 현물에 대한 수급은 그닥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있는 비중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마 연기금과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추세 하락일 때는 잘 안 삽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올라갈 때도 사죠.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외국인이 알고 사서 있는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은 개인들이 더 사서 올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꼭지는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개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이 지금 떨어질 사시는데 때 많이 사요. 요즘 많이 개인 사시는데 투자자분들은. 예. 꼭 성공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 떨어지는 장에서 개인들이 사서 바쳤고 네. 그래서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바보같이 뒤늦게 사줘야 성공하는 건데 개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스타트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예. 한번 땡겨주고 예, 지금 현재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외국인들이 좀 추세를 만들고 개인들이 고점을 만드는 형태로. 근데 그것도 가야 아무 때나 명분 없이 뭐 모멘텀 없이 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말이 돼야.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올해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최악일 때 항상 주가는 더 갔다. 네, 그럼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주요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SML 실적이 좀 미스가 됐고 여기에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H20 대중 수출 규제 소식, 수출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소식에 한 55억 달러 분기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에 따라 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AMD까지도 그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 오후에 좀 낙폭이 확대되면서 좀 먼저 좀 매를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은 보합 출발입니다. 미증시, 뉴욕 증시 대비로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죠.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451, 코스닥 다시 한번 7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또 코스닥 700선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450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올라갑니다. 0.5% 상승입니다. 54,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 떨어집니다. 172,000원. LG 에너지솔루션 0.7% 상승합니다. 34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9% 오름세로 102만 9천원.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18만 2,900원이고요. 기아도 올라갑니다. 8만 5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1.5% 상승하면서 16만 1,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78만 6천원. HD현대중공업 1% 상승세 이어갑니다. 3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1.6% 상승합니다. 지금 3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반등 보여줍니다. 98,000원. HLB가 많이 올라갑니다. 4% 이상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고요.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48,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9% 상승합니다. 275만 5천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 1.3% 상승합니다. 33만 6,500원,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클래시스도 1% 올라갑니다. 63,4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리가캔바이오가 10만 7,100원,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상승 중이고요. 코오롱티슈즈는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겠습니다. 조선주 확실히 좋아요. HD현대중공업이 지금 2%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36만 1,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7% 상승하고요. HJ중공업도 1.9% 강세고 한화오션도 0.5% 상승 중이고요. HD현대미포도 1.3% 상승하면서 13만 3,700원.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도 지금 1%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조선주 흐름 좋고 오늘 또 컨텐츠 쪽도 흐름 좋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는 지금 Y랩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CJ ENM은 강보합권, A스토리가 2.4% 상승 중이고 애니플러스도 2.8% 올라가고요. 캔버스엔도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525원 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가 5% 강세입니다. 3,98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M83 6%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컨텐츠 쪽, 네이버 웹툰 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빠르겠네요. Y랩 9% 강세, MBT,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모두 6%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은
현대, 롯데미 2.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8% 상승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LIG 넥스원 소폭 오름세고요. AP위성이 3.9% 상승세, 인텔리안테크 7% 강세, 39,000원 선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이버프로가 4.8% 올라갑니다. 방산주도 보셔야겠죠. 방산주 쪽에서는 이게 이제 우주항공 방산주가 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요. 방산주 쪽에서는 휴니드가 2.9% 상승 중이고요. 사면도 4% 이상 올라가고 퍼스텍도 3%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루미르가 3%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시스템도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내림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성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도입니다. 247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120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 투자자가 362억 원 매수 우위,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156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152억 원 순매수, 기관 21억 원 매수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지금 1,5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다시 100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10원 70전 하락한 1,41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네. 환율 진짜 달러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예. 달러원 환율. 지금 근데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 사준다더니 아직은 안 사주네. 예. 그래도 코스닥에서 좀 사고. 선물 일단 사고. 니케이도 강하게 출발하고 이게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장이 통상적으로 아침에 시작할 때는 아야 하면서 시작하는데 네. 지금은 약간 무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 약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일본도 어제 선반영을 좀 선반이요? 네, 좀 했고요. 어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시장이랑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맞아요. 움직이니까 네. 일본도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재료를 갖다가 먼저 우리 그렇지, 아시아에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대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재료는 이미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잡음으로 보는 거죠. 여전히. 나머지는 예, 예.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잠펀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협상하지 않겠어? 물밑 협상 중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예.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봤을 때 예. 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조정받은 건데 네네. 그 최근에 하락폭이 컸을 때 대비하면 조정을 좀 더 받아도 되겠죠. 뉴욕 증시는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아마 빅테크 중심으로 아마 좀 조정이 M7 중심으로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뭐 아직 좋아질 만한 뉴스가 나올 게 없죠. 다 볼모로 잡혀 있는 애플, 테슬라 여전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음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말할 정도까지만 되면 다행인데 그걸 말하지 못할 정도 되면은 엔비디아도 조정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 AI로 끌고 왔던 미국 시장이 지금 네. AI 뭐 데이터 센터도 지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 결국엔 지금 호재가 나올 만한 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의 뭐 푸실 텐데 파월 푸실 텐데 예. 문제는 그쪽도 지금 좋은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유동성도 지금 줄이는 부분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당분간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돈이 마르고 있는 중이죠. 예. 예, 그럼 해외 지금 투자자들도 오히려 지금 돌아오는 역으로 지금 서학개미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네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달러 팔고 원화 사야 되니까. 네네. 예,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장이 2% 빠지면 우리나라는 뭐 1% 이내로 방어를 하고 네. 한 절반 정도씩 반영하는 모습이 네.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관세 전쟁 시작되면서 주도주로 지금 부상하는 섹터가 조선주예요, 조선주. 그렇죠. 예, 뭐 오늘도 흐름은 또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 네.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 뭐 내려두고 이제 급하게 조선주로 사실 가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조선 반도체는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변동성이 네. 제일 크니까 한 뭐 16만 원 밑으로 좀 16에서 15 정도 네. 찍으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대 초반 빠지면 네. 저가 매수해야죠. 예, 그러니까 대주주분들이 반대 매매 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지금 주식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지금 대부분 바닥에 있죠. 현대차도 보면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기 되게 싸네. 예, 그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정신 예. 차리고 보면 정신 이제 차리고. 지금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지금 뭐 관세 정책 관련돼서 대응하느냐고 바쁠 거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회에 사실은 뭐 사놓으시는 건 좋은데 급하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협상 들어간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관세 피한다는 쪽 그럼 뭐 조선주 봐야 되냐? 네. 저 같으면 조선주는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아, 이건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하시는 영역. 분들. 예,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되면 조선주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협상이 됐는데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채로 끝나버렸다. 네. 그럼 조선주는 최악재입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해운사가 배를 발주를 하겠나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거래가 줄어들면 이게 가장 장기 노선이고 돈이 제일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계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해운사가 열심히 발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선주 막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네. 이 상태로 뭐 최악의 경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조선주는 더 악재, 더 많이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만들어줄 거야라는 기대감인데 법안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법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아직 없다. 예, 예. 어쨌거나 이렇게 뭐 지수는 이렇게 솔직히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네, 뭐 데일리나 위클리 정도에서는 이미 이동평균선들이 막 역배열 났고 이제 올라가려 하면 미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V자형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21선쯤 오니까 그냥 툭 막히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 뭐 이제 2,480이 빡빡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매크로는 이제 봐봐야 의미가 봐봐야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예측도 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질문지를 미리 검토하는 중에 야, 또 이 얘기가 또 나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엠무브 여기가 뭐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제동을 걸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그 유공, 예. 저 기름 넣는 저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유소. 유공. 예. 그게 이노베이션인데 자회사 SK 엠무브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윤활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윤활유 만드는 회사. 예. 자회사. 예. 그러니까 윤활유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신사업은 우리가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액침 냉각 용액이 물이 아니라 물을 넣으면 그 전기 제품에 물 넣으면 당연히 다 터지겠죠. 예. 그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 그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기름 성분 비슷한 걸 만드는데 저는 액침이라서 처음에 사람이 침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푹 담근다 그래서 침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 SK 엠무브가 그 액침 냉각의 용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핵심적인 회사고 아마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ESS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확장이 될 거거든요, 사업은.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상장을 시키려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렇게 쪼개기 상장해도 뭐라고 안 했기 때문에 계열사를 엄청 갖고 있죠. 막.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신 분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고 LG화학이고 그 뒤로는 지금 계속 제동이 걸린다. 지금 SK 온도 문제고 SK 엠무브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SK 온이 더 문제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네. 상장을 못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SK가 하이닉스는 잘 되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안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주가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주가 자체가 거의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인데 이 와중에 또 상장을 추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랑은 별로 상관없이 이제 뭔가 탈출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투자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압박에 아마 시달리는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SK도 네, 그렇고 뭐 그렇긴 예,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로서는 좀 안 좋죠. 그러네요. 요즘에 SK이노베이션 뭐 추천하시는 분은 제가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한 명도. 그게 상장돼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럼 국내 증시에서 매력적인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뭐 최근에 금융주 얘기도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 사고 있고 최근에 왜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 지주사들 실적 좋잖아요. 예. 뭐 그리고 이렇게 시장 떨어져도 거래량 자체는 또 활발하니까 이런 수수료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예대 마진도 있고. 뭐 지금 은행주보다는 증권 주식이 더 좋다, 증권사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이제 시가 대비 한 7, 8% 나오는 증권사들이 좀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강하게 쓰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금융주는 근데 사실 재미가 없죠. 예. 배당 받으실 거면 예.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지금은 오히려 바이오텍 회사들을 보셔야 된다. 관세랑 상관없죠. 기술료를 관세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럼 미국은 다 관세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 아웃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 지금 유한양행이 올해 2분기부터 아마 그게 찍힐 텐데. 네. 그 외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도 지금 좋은데 따라서 지금 인벤티지랩도 오늘 16%씩 올라가 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도 오히려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제약 보유는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기가 더 피난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어제부터 좋았는데 다시 보셔야 된다. 수출입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관세청 그 통계 자료 보면 미용 의료기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수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미용기기 뭐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좋았는데 그게 다 지금 피해가는 거죠. 그나마 좋은 쪽, 그다음에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되게 고객을 다변화해놨기 때문에 국가를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좋은 흐름을 오히려 피해갈 쪽으로 좋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휴재 같은 경우 지금 막 외국계 예. 창구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 설화수가 메시스에 들어갔네. 예? 아니 지금 매장 사진도 보니까 이쁘네요. 옆에 쟁쟁한 그 브랜드들하고 같이 해서. 예, 화장품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예전에 너무 고밸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심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흐름은 좋습니다. 화장품 자체는. 어쨌거나 21년, 22년에 너무 오버했죠. 예, 올리브영 매출이 지금 뭐 4조가 넘어간다고 얘기 나오니까. 와. 요새 뭐 장사되는 데는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밖에 없다며요. 예, 두 회사가 지금 거의 한 매출이 4조, 뭐 3조 9천억 뭐 이렇습니다. 아, 참. 아마 메이시스보다 올리브영에 진출하는 게 매출 측면에서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했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4% 오름세로 2,45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1% 가까이 올라갑니다. 70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54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1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00억 원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우선 출판과 건강관리 업체, 에너지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와 무선 통신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웹툰이 중동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목받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구 웹툰 도서관에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정치 테마적인 재료까지 붙는 양상입니다. 웹툰 관련주 내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14.2% 급등하면서 4,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탑코미디어 6.4% 오름세로 2,160원, 와이랩이 8%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860원입니다. 그 밖에 미스터블루가 4.7%, 핑거스토리가 5.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는 한미 사업 협력 기대감이 커지며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민간 우주 및 방사기업 30여 곳이 모여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4차 우주대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할 양국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 소식에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3.7% 강세로 거래가 37,650원이고요. 파이버 프로도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880원입니다. 그 밖에 AP위성이 2.26%, 한국항공우주가 2.89%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루미르까지도 1.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한미협력 가능성이 큰 섹터죠. 오늘은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려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선주 내에서 HD현대중공업 2.6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6만 2,500원입니다. HJ중공업이 3.3% 오름세로 7,800원, HD현대미포가 1.9% 오름세로 거래가 13만 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이 1.45%, HD한국조선해양이 0.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까지 보시죠. 방산주 미국의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K방산 육성을 강조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성하이텍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795원이고요. RF시스템즈가 6.54% 오름세로 5,540원, 사면이 3.76% 강세로 거래가는 1,750원입니다. 그 밖에 파이버 프로가 3%대, 한국항공우주도 2.76%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소식이 꾸준히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좋기도 한데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전망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지난 주말 진행된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기준 초과 선박 등급을 나눠서 탄소세를 매기게 되고 최근 선박 수주 전량을 감안해도 친환경 선박 비중은 11%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의 선대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고부가 친환경 선박 위주 전략을 취해온 국내 조선사들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한국 조선업에 로봇콜을 좀 보내고 있는 바 있고요.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LNG 운반선 선대 구축과 중국에 뒤처진 해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군함 검조 및 유지 보수 등의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사들도 빠르게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관련주 상승세의 추적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입니다. 하나엔진은 선박용 엔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조 중인데요. 세계 최초로 선박용 이중연료 엔진 상용화 및 독자 기술로 친환경 탈질 시스템을 개발해서 선도 중입니다.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 중으로 작년부터 선박용 엔진 수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만 전년 대비해서 719%가 성장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엔진 수주 규모만 1조 130억 원으로 지난해 총 수주액의 61%에 달하고 있어서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가파른 추가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초부터 형성된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 급증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상승세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접근은 박스권 상단인 24,500원에서 23,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인데요. 선박용 엔진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고 이중연료 엔진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로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엔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4년간의 수주 잔고 증가 추세를 좀 보이면서 주가도 선반영되는 과정에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돌파한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추가 상승도 용이해 보입니다. 접근은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31,500원까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악재를 선반영한 건지 지금 하락했던 뉴욕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금일 초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빠른 반등보다는 조정 장세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공포적인 급락 구간 뒤에 조금씩 등락폭이 좀 줄어드는 시기로 추가 보복 관세 조치 압력도 줄어들었고 협상 과정과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세 가지 특징에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 대형주 부재로 인해서 가벼운 신규 상장주 위주, 그리고 세 번째는 1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종목별 장세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종으로는 협상 카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이제 조선업이 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조선 기자재와 함께 같이 보시고, 두 번째로는 FDA 전임상 폐지 가능성과 4월 말에 있을 AACR 2025를 앞두고 바이오 제약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정책 관련주, 신규 상장주, 화장품 정도를 관심 가지시고 포트 압축 구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좀 나으려나 했는데 그러면 또 그런대로 그 속내를 탐색하느라 눈치 보기 바쁜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도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 따라 통화 정책을 고민하느라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최근 통화 움직임과 함께 세계 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젠다는 그거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하고 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고 또 이제 관세 갖고 지금 연일 이루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고 나서 막상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미국 주식 빠져버렸죠.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죠. 네. 달러도 약해지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가격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관세 정책을 하면 무역을 위축시킬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소비자들도 구매력이 약해지니까 소비를 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이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 중국에서 보는 것처럼 무역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교역이 위축이 될 테니까 뭐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이나 모두 다 뭐 그냥 예. 수익성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상해서 증시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이게 보통 때는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돈이 이제 다른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예. 신뢰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유동성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동기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미국 국채를 보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란 보고서 이런 거 보면 뭐 예. 장기 국채로 해서 무이자로 가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국채 갖고 있어도 됐겠냐라는 이제 그런 또 의심도 들 거고요. 그러면서 내 던지면서 이제 국채 가격도 이제 떨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달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달러가 이 안전자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이제 그 돈들이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 이제 스위스 프랑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서 가게 되니까 뭐 세계가 다 같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기 때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좀 강하게 지금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과 계속 협상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훨씬 더 그 무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서로 상대방에 대한 수출품을 보시면 중국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물론 뭐 완구나 자파,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기계류라든지 ICT 장비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그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른 데서 대체를 하려고 그래도.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걸 보면 물론 뭐 반도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뭐 콩, 옥수수, 뭐 소고기, 뭐 닭고기 이런 이제 식량이거든요. 이런 식량들은 이제 다른 나라 남미나 뭐 호주나 이런 쪽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품목에서도 이제 중국이 미국에 딸릴 게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이 워낙 교역 강국입니다. 네. 중국이 무역 흑자가 지금 1조 달러가 나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에 한 35%를 차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고 예. 그러면서 다른 우회 경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가령 이제 뭐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를 통해서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 상품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아직 이제 관세 뭐 베트남도 아직 10%니까 충분히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을 다 막지 않는 이상은 중국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우회 경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 국채를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가졌냐를 보면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8천억 달러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의 한 10% 정도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국채를 팔아버리면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관세를 홀드한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은 국채가 예. 올라가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게 뭐냐면 희귀 강물입니다. 희토류로 이제 예. 반영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배터리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인데 이 희토류의 생산을 한 50%에서 60%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제조 공정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희토류를 이제 뭐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왔는데 예. 이게 수출이 안 되면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제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는 무기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제가 있습니다. 뭐 거기는 권위주의고 아주 전제주의적인 체제고 이쪽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서 이거 못 살겠다 할 때 중국은 충분히 그거를 가만히 있어라고 누를 수 있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중국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지금 계속 좀 더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뭐 현재 관세 전쟁을 다 바라보시는 전문가분들의 시각은 어느 정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화해라 하는데 시 주석은 보니 베트남 무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쪽으로 순방하면서 그렇죠. 지금 단돌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서 뉴욕 시황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을 갖다가 좀 그 주된 배경으로 삼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좀 덜 다뤘는데 우리 장 박사님 보시기에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 메시지에서 제일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파월 의장은 네. 그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없으면 장기적이고 뭐 강한 성장세가 어렵다라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나가신 거는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것이 물가와 성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물가를 올린 다음에 네. 그게 관세를 변하지 않으면 그냥 한 1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가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관세 영향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이라고 표현되는데. 하셨는데 이 보니까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관세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모든 그 보편 관세를 10%로 일단 네. 적용을 했는데 그 이제 각 국가의 이제 협상에 따라서 이제 또 올릴 수 어떻게 보면 10%가 이제 미니멈이라고 미니멈이라 봐야 되는 되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본다면 미니멈 깔아놓고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떤 정도로 올라갈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불확실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준 정책이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 두 개인데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죠. 물가만 보겠다 아니면 고용만 보겠다 하면 일방향이 되니까 훨씬 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게 더 오히려 시장에 더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데 또 나름 영향을 줬다고 자꾸 그 월가의 그 시황쟁이들이 하는 말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네. 이러면 우리 즉각 개입할 수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치 금리 인하에다가 돈까지 풀 수 있을 듯 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제 파월 의장 저걸로 봐서는 지금 연준은 당장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좀 강한 의지 표현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지금 파월 의장께서 뭐 그렇게 트럼프가 예. 원하는 대로 갈 생각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1기 이제 때부터 서로 안 맞더니 좀.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연준의 어떤 목표로 생각하면 네. 뭐 미국 경제의 신뢰성은 뭐 어떻게 되더라도 연준의 신뢰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지키는 뭐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파월 의장이 저렇게 뭐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예. 반면에 그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좀 매파 인사로 좀 잘 알려지는데 이번에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두고 이미 태세 전환한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기 의장을 노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분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연준이 그 목표가 두 개지 않습니까? 고용하고 성장이니까 뭐 그게 어떤 부분에 더 그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금리 정책에 대한 견해도 달라지겠죠.
그래요. 박사님 지금 뭐 금통위 진행 중이고 바로 좀 전에 또 이창용 총재 이제 그 회의실에 들어오셨나 본데 두 번이나 같은 멘트를 하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들 많이 들어오셨지? 아니 사실 제가 생각해도 언론에서 뭐 그렇게 평소 대비 많이 갈 만한 날은 아닌데 뭐 지금 저는 그런데요. 한은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은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요. 글쎄, 예.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내수를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이런 걸 예상해 보면.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환율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약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주시를 하고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분명히 금리 인하해야 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만일에 금리 인하하지 않더라도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나올지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장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예. 한은 중심의 통화 정책으로 가야 금리 같은 이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지금도 뭐 추경이 뭐 7조에서 한 12조로 늘었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뭐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러기도 하고 예. 재정으로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는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춘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환율이라든지 바깥의 그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뭐 재정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정치적인 그 일정상으로 재정이 이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아니면 확실하게 나서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재정이 나서서 돈을 좀 풀고 지금은 왜냐하면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불확실하니까 가게나 기업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 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환율 좀 여쭤볼게요. 달러 환율이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지금 한 1,420원 선. 그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보면은 이제 100을 중심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달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그렇죠.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뭐 2% 성장을 하고 올해 뭐 1% 어떻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부 수출이 주도한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비는 계속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폭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마저 안 좋으면 이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관세 정책으로 우리 이제 수출도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수출품이 그 중간재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미국과 싸움하면서 이제 중국 제품이 안 팔려 나가면 우리나라 중간재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중국 의존적인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장관들이 인선을 다 마무리하고 청문회가 끝나려면 8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대응력이 8월까지는 아직 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다 감안을 해서 본다면 이제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달러 인덱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달러 시세가 여기서 더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은 우리 원화도 뭐 상대적으로 덜 갔을 뿐이지 우리 환율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네. 계속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달러화 지수하고 원화가 흐름은 거의 같죠.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떤 특이한 이유가 있으면 좀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달러가 이렇게 트럼프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고 떨어진다면 네. 원화도 그 어느 정도 부분은 다 완전히 100%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블룸버그에서 조금 무시무시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도를 했는데 네. 중국이 그동안에 뭐 시장 내에 억척에 불과하다, 뭐 증거가 없다 했는데 블룸버그가 하는 얘기가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돈으로 독일 국채로 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양방으로 미국한테 타격이 되는 게 아니 독일 그러면 예. 미국 국채 수익률 오르겠죠. 금리 오르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달러 가지고 또 유로 독일 국채 살려면 또 유로 사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 약세갈 거고 예. 이 기사가 진짜 제대로 짚은 거라면은 이거는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무기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다변화하면서 국채 비중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예. 한때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 비중이 30%까지 된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 예, 지금 10%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근데 그 8천억 달러라는 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고서 이제 한 번에 다 팔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계속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저는 그 국채를 어느 정도 계속 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미국 경제와 어느 정도 이제 그 벽을 치는 거고요. 미국 네.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나라 국채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충분히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그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 정도 뉴스가 나오고 저 정도 말이 나오면은 진짜 저 고수들 바둑 두듯이 적당히 줄 거 주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뭐 정책의 자존심도 정권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 2기 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경제 실무적인 인사들보다는 굉장히 이념적인 인사들을 많이 좀, 포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1기 때는 뭐 2기의 어떤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겠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트럼프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이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그래도 끌고 나가려면 뭐 바로 이렇게 뭐 굴복을 한다든지 바로 협상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스닥 어제 700선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다시 또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또 700선을 넘어서네요. 네, 예. 그래요. 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살짝 입지를 하네요. 네, 그런 양상인데 더 위로는 못 가나? 니케이도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이번 주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국내 증시 쪽에서 뭐 웹툰이라든지 콘텐츠 관련주가 흐름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